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 투데이입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은 오늘 해안은 선선하고 내륙은 덥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포항이 25도, 경주는 32도로 예상됩니다. 송이예림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다행히도 동해안 지역은 어제보다 기온이 내려가겠습니다. 어제 30도까지 올랐던 영덕이 오늘은 25도에 머물겠고요. 울진은 어제보다도 6도가량이나 내려가겠습니다. 반면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의 기온이 높게 치솟고 있습니다. 대구를 비롯한 경북 일부 내륙에는 현재 폭염주의보가 발효될 정도인데요. 오늘 대구와 영천, 경산은 33도까지 오르겠고 바로 옆에 붙어있는 경주도 32도를 기록하는 등 내륙을 중심으로는 덥겠습니다. 맑은 하늘 아래 불볕더위가 예상됩니다. 강한 자외선에는 주의하셔야겠는데요. 우리 지역을 포함한 전국이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대체로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오전에는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까지 오르니까요.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도 경북 동해안은 계속해서 맑은 하늘을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살펴보시면 울진은 21도, 영덕과 포항 25도, 경주 32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는데요. 한낮 기온 살펴보시면 울릉도는 22도, 독도는 21도를 보이겠습니다. 동해남부 먼바다는 오전에 구름 조금 많겠고 그 밖의 동해상은 계속 맑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세계 비정부기구들의 모임인 UN NGO 컨퍼런스가 오늘부터 사흘간 경주 하이코에서 개최될 예정인데요. 반기문 UN 사무총장의 참석으로 국내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국제회의 도시 경주의 면모를 전 세계에 알리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으로도 기대됩니다. 김형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에서 열리는 UN NGO 컨퍼런스에는 세계 1,500여 개 비정부기구 단체가 참여합니다.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협력과 세계 시민 교육의 방안을 논의하고 환경과 빈곤 문제 등 전 세계가 직면한 5개 주제를 놓고 4월간 해결책을 모색합니다. 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열려 국제회의 도시 경주의 면모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이걸 계기로 해서 우리 한국과 우리 경주가 국제회의 도시 그리고 마이스 산업의 중심 도시로 부각이 되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행사 참여 인원만 2,500여 명으로 여권의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반기문 UN 사무총장도 참석할 예정이어서 국내 정치권에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번 UN NGO 컨퍼런스를 시작으로 경주에서는 내년까지 굵직굵직한 국제회의가 잇따라 예정돼 있습니다. 세계 청소년 올림피아드와 세계 한글 작가대회, 세계유산도시기구 총회 등 내년까지 18건의 국제회의가 열립니다. 올해 그리고 내년에도 세계 애기장대 학술대회라든지 세계유산도시기구 총회라든지 이런 굵직굵직한 행사들이 지금 많이 유치되어 있습니다. 이런 행사를 통해서 아주 단시간에 경북, 경주를 전 세계에 알리는 홍보 효과는 정말 대단하다고 할 수 있거든요. 신라천년의 역사도시 경주가 풍부한 관광 인프라를 바탕으로 국제회의 도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반기문 UN 사무총장이 어제 안동 하회마을을 방문해 서해선생 종가인 중효당과 겸암섬상의 종가인 양진당을 둘러본 뒤 중효당 앞마당에 기념식수했습니다. 반 총장은 중효당에서 김관용 경북지사와 장대진 경북도의회 의장, 김광림 국회의원, 권영세 안동시장 등과 오찬을 함께한 뒤 인근 항록정사에서 하회 탈춤도 관람했습니다. 반 총장은 하회마을을 둘러보고 경주로 이동해 오늘 UN NGO 컨퍼런스에 참석할 계획입니다. 경상북도는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역량을 높이고 품질 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중소기업 기술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올해 9억 9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연구개발, 디자인, 생산성, 경영 컨설팅 등 각 분야별로 전문기관들이 참여해 기술 개발 지원, 정부 기술 개발 사업 선정 지원, 신기술 상용화 지원 등 기업별 여건과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사과 주산지로 유명했던 영천이 기후 온난화로 주산지가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유명세가 많이 떨어졌는데요. 최근 영천이 지역 기후에 맞는 국산 신품종 사과를 새롭게 보급하면서 사과 주산지 명성 회복에 나섰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천시 고경면의 한 사과 재배 농가. 이곳은 영천시가 조성한 국산 신품종 사과 아리수 시범 재배 단지 가운데 한 곳으로 현재 과일 솎아내기 작업이 한창입니다. 아리수 품종은 9월 상순에 수확하는 사과로 영천같이 비교적 해발이 낮은 곳에서 오히려 색이 잘 나고 탄저병에도 강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천시는 아리수 품종은 모양이 좋고 단맛과 신맛이 조화를 이루고 저장 기간도 길다며 최근 가격 하락과 후지, 홍로 등 재배 품종 편중 현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사과 시장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자꾸 떨어지고 있는데 그런 대처품으로 이렇게 홍로와 이렇게 같이 나갈 수 있게 이 품종은 아리수 품종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가격 저하를 막을 수 있고 소비자를 또 선택의 폭이 좀 더 넓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영천시는 아리수 품종 보급을 늘리고 재배 기술 현장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해 안정적 생산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향후 한 5년까지 지금 10여 헥타에서 50헥타 이상으로 면적을 확대를 해서 저희 지역 특화 품종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아리수 사과를 필두로 앞으로 국내 사과 시장도 품종 다양화와 품질 고급화를 통한 경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연간 꿀 생산량의 80%를 차지하는 아카시 나무의 개화 시기가 매년 줄어 벌꿀 생산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이 올해 아카시 나무의 개화 시기를 모니터링한 결과 봄철 기온이 전국적으로 높아져 남부와 북부 지역 간의 개화 시기 차이가 평년 30일의 절반 수준인 15일로 줄었습니다. 양봉 농가들은 아카시 나무 개화에 따라 남부에서 북부로 이동하면서 꿀을 따는데 개화 시기 차이가 짧아져 꿀 채취 가능 기간이 7일에서 10일로 줄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벌꿀 생산량이 예년보다 30에서 50% 이상 감소했습니다. 국내 곤충 산업이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아직은 초기 단계지만 먹거리부터 치료제까지 곤충의 산업적 가치에 주목하면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건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배설물을 경단으로 만들어 먹고 사는 애기뿔 소똥굴입니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생체 방어물질인 코프리신을 분비하는데 치료가 어려운 염증성 장질환 치료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연구 결과 밝혀졌습니다. 이 물질을 만성 장염 모델 생쥐에 투여한 결과 장출혈, 설사, 체중 감소, 점막 파괴 등 만성 장염에 의한 증상이 억제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곤충을 이용한 신약 개발이 관심 단계를 넘어 실용화 궤도에 오른 겁니다. 최근에는 대기업들이 식용곤충 시장에 뛰어들면서 대중화에도 가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식용곤충인 고소해로 만든 수프가 시범 출시됐고 올가을 정식으로 판매될 예정입니다. 이제 그 곤충이 가지고 있는 단백질 함량이 일반 축산물하고 비교해 봤을 때 좀 2배에서 3배 가량 높습니다. 이제 그 적은 양으로 단백질 함량을 높여서 그 수프를 좀 개발을 했고요. 곤충 산업이 활기를 띠면서 2달여 앞으로 다가온 예천 곤충 엑스포에 대한 관심과 기대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곤충이 세계 인류의 대체 먹거리 보고로 널리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농식품부와 함께 생명산업대전을 같이 개최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곤충 산업 규모를 2020년에는 5천억 원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사육시설 현대화 등을 적극 지원하고 나섰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올 들어 고등어와 멸치 등 대중적으로 선호도가 높은 이른바 국민 생선의 어획량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의 연근해 어획 자료에 따르면 지난 1분기 멸치는 3만 톤을 잡아 지난해와 비교해 54% 감소했고 고등어는 2만 톤으로 44%가량 줄었습니다. 동해안에서 주로 잡히는 오징어도 지난해와 비슷한 2만 5천 톤을 잡는 데 그쳤습니다.
포항에 사업장을 둔 한 기업이 지역 신진 미술 작가를 지원하고 전시회까지 열어주고 있는데요. 2010년부터 지금까지 70여 명의 작가를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김가영 아나운서입니다. 언뜻 보면 높이 솟은 봉우리 같지만 사실 파란 천막 앞 구겨진 신문지입니다. 조선시대 기록화를 본뜬 예비군 훈련장 풍경은 그 치밀함에 저절로 눈길이 갑니다. 붓으로 그림을 그리는 대신 종이를 태우고 과감한 색상을 시원하게 뽑아내는 그림까지 재기와 실험 정신이 가득한 작품들입니다. 이번 전시는 각기 다른 개성을 가진 작가들이 함께 모여서 동행한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고 하나의 기업이 지역사회 주민과 함께 앞으로 걸어 나가겠다는 그런 동행의 의미도 갖고 있는 전시입니다. 이 기업은 만 35세 이하의 신진 작가 등을 선발해 경력금과 작업 공간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 경쟁률이 수십 대 1일 정도로 인기가 높습니다. 선발 1순위가 독창성과 가능성인 만큼 작품들이 참신합니다. 경연으로 열려 올해로 4회째인 이번 전시는 18명의 작품 30여 점을 선보입니다. 이 밖에도 이번 주에는 2016년 신인음악회를 포항시청 대잠홀에서 만날 수 있고 제34회 한국미술협회 포항지부 정기회원전이 포스코 갤러리에서 열리며 2016 경주작가 릴레이 김영목전이 경주예술의 전당 알천갤러리에서 펼쳐집니다. MBC 뉴스 김가영입니다. 앞으로 약사와 한약사는 3년마다 면허 유지 여부를 신고해야 하는 등 면허 자격 관리와 검증이 대폭 강화됩니다. 국민안전처의 안전면허 제도 개선안에 따라 면허 갱신 제도를 도입해 사후 검증을 제도화하고 주기적으로 결격 사유와 업무 적합성을 확인합니다. 약사나 한약사가 면허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현행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최대 면허 정지 처분이 가능해집니다. 이 밖에 진료 행위 중 성범죄를 저질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면허 관리도 강화됩니다. 농촌은 지금 농산일로 한창 바쁜 시기인데 일손 부족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인구 고령화로 일손이 없는 데다 지난해보다 오른 인건비에도 일손 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만천제곱미터에 45년째 사과 농사를 짓는 송광익 씨. 과일 속가 주기가 한창인 이맘때면 일손 걱정이 태산입니다. 인근에 일손이 없어 다른 지역에서 일꾼을 구해오는데 인건비가 오른데도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작년에는 6만 5천 했는데 올해는 7만 5천을 해도 구하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모내기 논에도 일손 부족은 마찬가지. 육모 상자를 차에 싣고 심을 논으로 옮기는 일에 일손이 많이 듭니다. 그나마 포항에는 해병대가 큰 힘이 됩니다. 훈련만 받다가 농사를 돕는 게 쉽진 않지만 일손을 돕는 게 뿌듯하고 보람찬 것 같습니다. 농번기에 하루 1000여 명, 열흘에 10,000여 명이 지원됩니다. 우리 지역에 해병대들이 있어가지고 해병대들이 와서 와가지고 일을 이렇게 해주니까 도와주니까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래도 필요한 일손을 메우기는 역부족. 지난 4월 수요 조사를 한 결과 공급 인력은 11,000여 명인데 요구 인력은 18,000여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포항시 자원봉사센터와 함께 적기에 일손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며 올 하반기에는 우리 포항시에서 일손 돕기 센터를 만들 계획입니다. 힘들고 위험성이 있어 아무나 할 수 없는 농촌 일손 돕기. 농촌에 친척을 둔 도시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인력 은행의 활성화가 작은 대안이 될 것입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포항 스틸러스가 어제 포항에서 열린 K리그 클래식 12라운드 경기에서 수원 삼성과 접전 끝에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전반 23분 프리킥 상황에서 터진 심동훈의 선제골로 앞서가던 포항은 후반 들어 수원 이상우와 조동건에게 연속골을 내주며 역전을 허용했지만 후반 추가 시간에 김광석의 천근 같은 동점골이 터져 2대2로 비겼습니다. 포항은 승점 1점을 보태면서 승점 14점으로 7위 상주 성무와 같은 승점이 됐습니다. 주차난이 심각한 울진읍내 다음 달 1일부터 일방 통행이 처음으로 실시되고 주정차 금지 구간도 확대됩니다. 울진군은 울진읍내 전선 지중화 사업이 완료되고 주차장도 확충됨에 따라
울진 침례교회와 세무서 구간 2곳을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지정하고 군청 뒤편 주차장 등 3곳은 일방 통행을 실시키로 했습니다. 4월 말 현재 울진군의 등록 차량은 2만 4천여 대로 지난 5년간 매년 1,000여 대 가까이 증가해 죽변과 후포면 지역도 주차난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무역기금을 융자받아 성과를 내면 이자 일부를 환폐해주는 방안이 도입됩니다. 한국무역협회는 올해 무역기금을 융자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융자 이후 1년 동안 수출이 늘거나 첫 수출에 성공할 경우 또 고용이 늘어날 경우에 융자액의 0.1%에서 최대 0.75%까지 이자를 환급해 주기로 했습니다. 무역기금은 중소수출업체들의 수출 마케팅 지원을 위해서 무역협회가 조성한 기금으로 국내외 전시회나 수출 상담회나 바이어 초청 등에 지원됩니다. 경북지식재산센터는 다음 달 27일까지 제2차 특허기술 3D 시뮬레이션 동영상 제작과 맞춤형 특허맵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합니다. 3D 시뮬레이션 동영상 제작 지원 사업은 특허나 실용실한 기술이 접목된 제품에 대한 3D 동영상 홍보 영상을 제작하는 것입니다. 한편 맞춤형 특허맵 지원 사업은 개발 제품 등록 가능성과 해외 시장 예측 등에 대한 특허 문헌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경북지식재산센터는 이번 지원 사업은 우수한 기술과 제품이 있지만 홍보 수단이 없거나 해외 시장 개척과 제품 개발을 추진하는 기업에 적합한 사업이라고 밝혔습니다.